안녕하세요. 주주월드의 렉스월드입니다. 이제 2022년이 끝나가고 있고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특집으로 별자리에 속하는 동물 6종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명은 주주월드로 교체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스타트! 곰은 현존하는 식용목 동물 중 가장 덩치가 큰 동물 중 하나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도 서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미련하고 둔한 것과 인내심을 상징하지만 서양권에서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과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 속의 곰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전해졌는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칼리스토와 아르카스의 전설에서 나왔는데요. 칼리스토라는 아르카디아 땅에 아름다운 ним프가 존재했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한 몸을 받았던 여신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들의 제왕 제우스는 숲속에 있던 칼리스토를 발견하고는 한눈에 욕망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다가갈 경우 그녀가 도망가리라 예상한 제우스는 아르테미스로 변신하여 칼리스토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웃고 호응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의 본래 모습과 행동이 아님을 수상하게 여기게 되면서 그로부터 빠져나가려 시도했지만 칼리스토는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지만 이 사실은 부끄러워서 아르테미스는 물론 다른 ним프들에게 비밀로 하여 숨겼고 9달이 흐른 뒤 아르테미스에게 들키자 자신의 ним프가 순결하지 못함에 혐오감과 배신감을 느낀 아르테미스는 붕괴하여 칼리스토를 멀리 내쫓아버렸고 칼리스토는 아르카스라는 남자아이를 낳았으며 질투가 난 제우스의 아내이자 가정의 신 헤라에 의해 곰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수년 후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숲속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자신의 아들인 아르카스와 마주치게 되면서 곰으로 변한 어머니를 알아볼 수 없었던 아르카스가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를 죽이려는 순간 이때 제우스는 칼리스토와 아르카스 모자를 하늘로 불러올려 나란히 이웃하는 별자리로 탄생시켜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 아르카스는 작은 곰자리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양은 온순한 성질과 뛰어난 고기맛, 유용한 털을 얻기 위해 예로부터 단순한 가축으로 길러지는 동물이므로 이를 넘어 상서로움과 성과 미와 정의 표상이며 신께 바치는 대표적 희생의 상징물이 되었는데요. 로마 신화 속의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양자리 전설에 의하면 아타마스라고 불리는 왕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 프리소스와 헬레라는 두 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매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부의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갔다고 해요. 이를 우연히 보았던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남매를 불쌍히 여기며 황금털을 가진 승냥을 가지고 내려와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양 등 위에 태웠지만 그러나 황금 승냥 등에 타고 하늘을 날던 중 여동생 헬레는 그만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해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러한 헬레의 가여운 운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해협을 헬레스폰트라 불렀고 홀로 남은 프리소스는 양을 타고 계속 날아가 흑해 동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콜키스에 안전하게 도착하였고 제우스는 이 양의 공로를 처하여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양자리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양자리는 황도 12궁의 별자리로 약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로 13궁 기준으로는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라고 합니다. 사자는 대중적으로 용기와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자는 매우 사납고 괴물 같은 동물로 등장하지만 사자의 용맹함이 헤라클레스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정의 여신 헤라가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과업을 명령하였고
헤라클레스는 헤라에게 강제에 빠지면서 실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속죄를 위해 12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네메아 골짜기에 사는 식인 사자라고도 불리는 네메아엘 사자를 무찌르는 것으로, 네메아엘 사자의 가죽은 너무나 단단하여 창이나 칼로는 뚫을 수 없어서 한 달간의 기나긴 혈투 끝에 헤라클레스는 지친 사자의 목을 졸라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고, 헤라클레스의 아버지이자 신들의 제왕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승리를 치하하여 그의 영혼적 면모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메아의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사자자리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사자자리도 황도 12궁의 별자리로 약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13궁 기준으로는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글을 독수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사실 독수리는 대머리 수리로 한자로 대머리 독이라 하여 독수리라 불리며 영어로는 벌처라고 불리고, 이글은 수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수리는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인 만큼 하늘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며 용맹스러움과 지혜로움을 상징하면서 인류 역사에서는 왕권, 전사의 상징, 재생과 부활, 태양의 빛으로 상징되었으며, 신화에 등장한 수리는 신의 정령이자 신과 동일시되어 영원 불멸의 삶을 의미하고 아버지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수리는 가니메데를 납치하기 위하여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청춘의 여신 헤베가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는 헤베가 하는 일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기 위해 수리로 변하여 지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우스는 이다산에서 드로이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아름다운 왕자인 가니메데를 발견하여 납치하고 올리푸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수를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갈은 뱀과 함께 지옥, 죽음을 표하는 상징물과 중호, 고통을 의미하는 등 그리스 신화에서도 대우가 좋지 않은데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인 오리온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다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가정의 여신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서 정갈을 풀어놨지만, 그러나 정갈은 오리온을 죽이지 못했고 결국 오리온은 자신의 애인인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을 맞아 숨졌고, 그러나 정갈은 오리온을 죽인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인 정갈자리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정갈자리는 황도 12궁의 별자리로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궁 기준으로는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물고기는 다성과 풍요를 상징하면서 물고기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나일강의 연회가 열려 모든 신들이 모여서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6개 달린 괴물 티포니 연회장에 나타나서 신들은 놀라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면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는 서로 놓치지 않기 위해 끈으로 연결하여 나일강으로 뛰어들어 재빨리 도망치기 위해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신하였고, 그래서 이것을 아프로디테가 하늘을 기념하여 이렇게 물고기 자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물고기 자리도 황도 12궁 별자리로 2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13궁 기준으로는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에 등장했던 별자리에 속한 동물 6중의 놀라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있거나 학업으로 인해 바빠서 콘텐츠를 업로드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올린 게 없어 대단히 죄송하였고, 그래도 한 해 동안 즐거웠고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2022년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